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방송을 열심히 하다가 김한영 기자를 시승을 태워 보내고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좀 정제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자 이렇게 또 리뷰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간단히 살펴보는 식으로 빠르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코나를 키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보다는 신형 산타페 디자인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코나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 디테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 엔트리급 모델이다 보니 이런 싸구려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이런 분리형 헤드램프 등등으로 인해서 약간 뭐랄까 그런 허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 차는 그래도 코나보다는 두 단계 위급 차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나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이 디자인에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코나와 마찬가지로 주간주행 등과 이런 램프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구조죠. 얄쌍한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두 개가 있죠. 램프가 일단 두 개가 있는데 그 밑에 램프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런 전조등이고 위에는 상향등입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거는 이 라인에 들어가고요. 밑에 라인에요. 그리고 주행등은 굉장히 얄쌍하게 이 얇은 램프로 갑니다. 위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라인이 전체적으로 차를 와이드하게 넓어 보이면서도 이 램프 디자인을 통해서 얇게 날렵해 보이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 크롬 라인을 길게 줬고 그 아래에 크롬 라인에 맞춰서 커다란 캐스케이딩 그릴이라고 하죠. 이런 새로운 그릴을 달았고요. 그릴의 디테일도 육각형을 기본인데 이런 디자인 기교를 줘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산타페 급에 많게 그렇게 튀지 않게 무난한 느낌을 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효과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램프 옆에 있는 이런 에어 커튼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과 이 브레이크 냉각 같은 효과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이런 뭐 하단 범퍼의 이런 라인들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효과를 많이 주면서 기능적인 효과까지 같이 주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을 보면은 실루엣 자체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들죠. 예전 산타페는 뭔가 한 덩어리 느낌이었다면 얘는 한 덩어리인데 좀 더 길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왜냐면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을 굉장히 좀 짧게 줄였죠. 그래서 바퀴 중심에서 범퍼 끝까지가 짧습니다. 일반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휠 베이스는 좀 예전 모델에 비해서 넓어졌고 뒤 오버행을 짧게 만들어서 그 트렁크 라인을 이렇게 좀 매끈하게 뽑아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타페와 소렌토가 가장 큰 경쟁 모델이죠. 소렌토와 비교를 해서는 전장은 3cm, 30mm가 이렇게 짧고요. 휠 베이스는 15mm가 짧습니다. 근데 뭐 전장 같은 경우는 30mm 차이가 거의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 산타페에 비해서는 차체가 커졌지만 그 소렌토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크기, 그러면서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살린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그 다이나프로 HP2가 들어있는데 약간 SUV 모델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타이어고요. 그리고 뭐 외관에서도 이 운전자 시야를 최대한 가리지 않기 위해서 사이드미러 위치를 조정을 했죠. 그리고 쪽창을 내갖고 이렇게 좌회전을 할 때 사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됐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비해서는 평범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테일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좀 오묘하죠. 뭔가 빨려 나갈 듯이 3D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사판도 이 램프 중간에 넣어서 약간 그런 조형미도 살렸고요. 전면부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방향지시등은 하단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면부와 같이 분리된 램프 디자인을 사용했죠. 그리고 그 머플러 같은 경우는 소음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트윈 머플러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약간 예전 모델에 비해서 좀 무게중심이 낮아진 느낌이 좀 드네요. 예전에는 약간 한 덩어리 느낌이 나지만 약간 껑충했는데 지금은 이 하단부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차에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진 그런 육중함 느낌이 나긴 합니다. 트렁크 보면은 트렁크 같은 경우는 자동이죠. 아무래도 중형 SUV다 보니까 이런 공간 활용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열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기계식으로 폴딩이 됩니다. 접히죠. 그리고 오른쪽도 접히고 6대4로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면은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저희가 1열, 2열, 3열 의자를 시트를 조절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예전 모델에 비해서 3열을 앉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됐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계속 타고 다니기에는 불편하고 성인이 타기에는 좀 좁지만 어쨌든 이전 모델에 비해서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진짜로 그 무릎 공간이 80mm 늘어났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열 같은 경우는 무릎 공간이 가장 취약한데 무릎 공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는 뒷좌석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간다. 거의 막 30-40cm 정도가 앞뒤로 움직여요. 우와, 대단하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그러니까 서로 힘을 모으면은 3열에도 어느 정도 넉넉한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3열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지금 허리를 꼿꼿이 피면은 머리가 살짝 달 정도인데 약간 엉덩이를 빼면은 그나마 좀 앉을만 해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한 요만큼, 2열만큼 남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막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쩍벌람이 돼서 앉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조금 어느 정도 앉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뒷좌석에서 이 어깨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앞으로 딱 슬라이딩까지 돼서 이렇게 밀고 내리면 됩니다. 좀 약간 2열에서 3열을 올라타기에 조금 편한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접힐 때 시트가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예요. 2열이 풀플랫이 되는 거죠. 트렁크까지.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거의 풀옵션 모델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에어컨 토출구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있고 그리고 USB 단자가 2개 있고 220V 구멍이 있습니다. 그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갖고 시야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길기 때문에 3열 좌석에 탄 사람도 어느 정도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고 열선 2단계로 조절되는 열선이 있고 기본적으로 앞좌석하고 시트 느낌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이거는 사륜구동 모델임에도 이 센터 터널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서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가운데 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는 게 이건 좀 별로네요. 그리고 시트 앉은 느낌도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눌리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사람의 몸을 고려한 자세를 고려해서 어느 부분은 딱딱하게 어느 부분은 좀 말랑말랑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세단에나 있던 이렇게 뒷좌석에서 2열에서 그 앞좌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넣었죠. 딱 보면은 시트나 이런 뭐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열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차도 뭐 캄테크라고 하면서 인간공학적인 그런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1열뿐만이 아니라 2열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3열까지도 그렇게 어느 정도 신경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운전석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저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 플로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레이아웃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현대차가 많이 쓰는 뭐 왼쪽엔 RPM 게이지, 오른쪽엔 속도계, 요런 가운데는 주행정보창 이 느낌이 아니라 속도계를 가운데에다 놨죠. 그리고 밑에는 에어컨 토출구가 있고 바로 밑에 그런 공조 버튼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 딱 모여져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룹핑을 굉장히 잘하고 배치나 이런 구성 이런 거에 현대차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인상적인 것 같고 그 밑에 뭐 기어부나 이런 주행 조작부는 약간 요거는 좀 평이하고요. 근데 가죽이나 이런 거는 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 우레탄이 들어간 건데 좀 이건 뭐 평범하지만 옆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경고 알람음이랑 뭐 어라운드 뷰, 오토 홀드 있습니다. 오토 홀드 있고 그리고 힐 센터 어시스트라고 해서 내리막길에서 저속으로 갈 수 있는 거 있고 맞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여기는 자동은 아니네요. 레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틸팅과 텔레스코픽이 둘 다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운전자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한번 세팅을 하면 거의 안 바꾸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전자동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동을 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여기서 주행 모드를 바꿔요. 지금 4개의 주행 모드가 있는데 에코면은 초록색, 스포트는 빨간색, 스마트는 파란색, 컴포트는 파란색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또 있죠. 지금은 아날로그 모드인 거예요. 여기 디지털 모드로 바뀌면은 여기서 한번 계기판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드라이브 모드를 또 바꾸면 에코, 스포트, 스마트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그 속도계와 달리 그 회전계 RPM 게이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페달을 밟으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로 떨어질 수 있게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들어있어 갖고 이 차를 좀 제대로 살펴보려면 진짜 롱텀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김한영 기자가 시승하러 갔는데 1시간 타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거 보면 조수석 도어 트림에서 이렇게 둥글게 어라운드에서 2겹으로 이쪽 운전석까지 끌어오죠. 근데 요게 이 2단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푹 안겨져 있다는, 푹 감싸져 있다는, 밑으로 내려와서 편안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시각적으로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고급 가죽을 쓰고 이렇게 가죽 감싸는 굉장히 고급차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공법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굉장히 스티치도 고급스럽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좀 약간 여기도 약간 우레탄 코팅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생 플라스틱으로 놓은 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부분의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가죽을 쓰거나 약간 뭐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카본 느낌이 나게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이렇게 손에 닿는 부분도 우레탄 코팅을 하고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합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일단 만듦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편의 장비 같은 것도 뭐 12V 있고 USB 2개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도 꽤 넉넉하게 있고요. 컵홀더 있고 여기도 좀 작은 간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기능이 많은 게 여기 보면은 차일드락 기능이 대부분 고급차가 아니면 문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운전자가 뒤에서 그냥 하면 돼요. 버튼 하나로 원래 윈도우락 버튼하고 차일드락 버튼이 같이 돼서 이걸 누르면은 뒷좌석에서 문이 안 열리는 거죠. 편히 보면은 승하차 그러니까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이 탔는데 운전자가 깜빡하고 내리면은 경고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운전자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게 캄테크라고 현대차는 말하는데 솔직히 저는 캄테크라고 꼭 이름을 붙여서 뭔가 우리가 뭘 하고 있어 라고 티를 내야 되나 이런 거는 새롭게 개발한 기술들은 티를 안 내야지 약간 멋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라고 놀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너무 홍보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아직 미혼이고 가족이 뭐 가족 단위로 차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김한영 기자처럼 유부남들은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엔진룸은 산타페니까 가스 리프트가 들어있죠. 이 차는 2.0 디젤 H트랙 4690 모델입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소렌토와 파워트레인이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2.0 디젤과 2.2 디젤 그리고 2.0 터보 가솔린 터보 모델에 모두 8단 변속기와 RMDPS가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최고 출력과 토크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엔진의 그런 스펙은 같지만 변속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행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날 듯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엔진룸 같은 거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배치, 소재 이런 그 마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네, 지금까지 현대차 신형 산타페를 살펴봤습니다. 뭐 실내외 디자인의 파격적인 변화,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편의사양을 넣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거 한번 직접 근처 매장에 가서 한번 타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소렌토가 잘 나가고 있지만 산타페가 나오면 또 이게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비교하면서 타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